생명이다. 미래의 농은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중순 오늘 양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겨울에 폭설과 한파의 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저쪽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순 강의는요 교재를 비롯하기보다도 지금 이 계절에 필요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아주 폭설이 내렸죠. 특히 이 경기도 지방과 이 북부 지방에는 27일 8일 27일 약 30cm의 눈이 내리는가 하면은 그 다음날도 똑같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첫날 눈이 치지 않는 그런 농가에서는 그 우리 봉사라든지 하우스들이 그냥 다 주저앉았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특히 이 겨울에는 아주 예측하지 못하게 이렇게 폭설이 온다든지 또 한파가 온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후라는 것은 겨울뿐만은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도 우리가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그런 날도 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설과 한파, 태풍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서 양봉장 주변의 어떤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나마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사전에 대비를 한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하우스에 눈을 쓸어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있는 곳이 바로 남양주입니다만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들 봉사도 첫날 쓸어내렸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11월 달에 첫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눈이 그 적설량을 볼 줄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 잘 키우는 이 벌들을 그런 한파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중부 내륙 지방이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가 하면은 제주도나 저쪽 남쪽 진도, 고흥, 해남, 통영, 거제 이 남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차이 나는 그런 이 기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각 지역에 내가 있는 양봉장에 그거 맞춰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상 이변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항공회사에서도 사실 예측을 못한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고공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예전에 있던 그런 기류 변화에 의해서 비행기가 많이 항공이 흔들리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피하고 나면 보통 우리 안전벨트를 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하게끔 한답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기류의 변화가 있는 지역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행기가 50m, 100m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에서 우리 승객들은 난리가 나죠. 안전벨트를 풀고 놓고 있으니까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 이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양봉계에도 거기에 비춰본다면 그런 이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 내륙 지방에서는 이렇게 월동 준비도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아직 월동 준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월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남쪽 지방으로 우리 경기도나 이쪽 강원도 지방에서 월동 없이 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이미 11월 달에 남쪽으로 내려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요즘 거의 월동기가 즉 벌이 쉬는 시간이 없이 벌을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빨리 잘 키워서 3월 달에 이미 만상을 만들거나 개상을 올려서 벌을 내륙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즉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벌을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쪽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월동 없이 겨울을 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겨울답게 좀 벌을 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벌을 빨리 키워서 내년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겨울이 없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질병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좋지 못하게 되면은 겨울도 없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주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월동 없이 겨울이 지납니다. 월동 없이 겨울 벌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벌 키우는 건 잘 키웁니다. 뭐 가온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잘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우리가 응애를 육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응애를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응애 종류는 가시응애와 발화응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화응애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큰 진드기. 근데 가시응애는 육안으로 보신 분들이 잘 없어요. 이 발화응애 3분의 1 크기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어다니는 속도도 빠르고 벌몸에 기생하지도 않고 꼭 애벌레방, 번데기방 안에서만 번식을 하고 기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화응애는요, 번식은 애벌레방에서 번식을 하면서도 벌몸에 붙어서 기생을 하거나 벌몸에 붙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시응애는 벌몸에 묻어가지고 겨울에도 책을 빨아먹고 겨울을 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직 입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벌몸에 책을 빨아먹을 수 있는 기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몸에 기생하지 않고 이 발화응애는 바로 벌몸에 붙어서 벌의 책을 단백질을 빨아먹고 겨울을 지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륙이 중부 내륙에는 지금 월동에 들어가게 나면은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물론 벌이 강하다 보면은 겨울에 뭐 조금씩 하는 거지만 그거는 뭐 예외로 하고요. 거의 번식이 없기 때문에, 즉 애벌레방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벌들이 몸에, 이 발화응애는 벌들 몸에 붙어서 책을 빨아먹고 월동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약을 하게 되면은 벌몸에 붙어있는 이 발화응애를 바로 다 떨어뜨려서 내년 봄에 이 응애가 없이 육성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 남쪽에서는 이 월동 기간이 없이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발화응애를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 나 그동안 11월 달 잘 했으니까, 약을 잘 했으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월동 없이 벌을 길리는 건 좋은데 꼭 여기에 응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만 있느냐? 아니요, 가시응애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계속 길르기 때문에. 월동이 정상적으로 1, 2개월 들어가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이 가시응애는 겨울이 없어요. 없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계속 벌을 육성한다면은 발화응애와 가시응애가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왕창 내려나지 않겠지만은 결국 벌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쪽에서 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질병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길르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합니까? 보온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월동보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보온과 월동보온 두 가지가 있는데 중부 내륙 지방에 있는 보온은 월동보온입니다. 이때는 좀 허술하게 해주셔도 돼요. 왜?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35도 육아 온도를 요하지를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벌통 내부에 봉구 내부에 21도 이상을 유지를 벌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유지를 하면 돼요. 그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과 포장을 하지 마라. 과잉 포장은 금물이다. 왜? 과잉 포장을 하다 보면은 안에 내부에 환기가 되지 않아서 안에 물로 변하기 때문에 소문도 많이 열어주고 외부 포장도 그냥 허술하게 한 겹만 덮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겨울 없이 이 12월이나 1월을 지나야 되는 그런 벌을 키우는 지역에서는 보온을 해야 되죠. 월동 보온이 아니라 육아보온. 육아보온. 자, 이거는 바로 육아보온입니다. 육아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부 내륙에서 월동 포장해 주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영상 12도 날씨라 그러지만은 야간에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해서 육아보온을 잘 해서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야간에도 육아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 포장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전기 가온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기 가온. 이거는 봄벌 육성할 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부 내륙에서 벌을 키우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쓰는 것은 좀 초보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봄벌이 시작할 때는 이 전기 가온이 조금만 도와주면 도움되죠. 그래서 남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월동 없이 그냥 벌을 나가고 있는데 주의할 게 바로 질병 문제. 바로 이걸 꼭 신경 써주시고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화와 응애, 가시응애로 인해서 다른 이 응애들이 바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잘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날개 불구가 된다든지 또 다른 바이러스를 옮긴다든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겨울이 있는 내륙 지방에 이런 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겨울 없이 하다 보니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벌을 월동 없이 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발화응애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자, 요즘 우리 중앙에서 하는 바로 혼종 방법이 있겠고요. 이건 옥사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자연의 방식대로 물리적인 방법, 이 가장 좋습니다. 뭡니까? 바로 봉판을 빼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을 가두는 겁니다. 이러한 번식을 하지 않는 기간을 좀 둬야 된다는 겁니다. 봉판을 떼고 왕을 가두고 난 이후에 약을 해야 되겠죠. 봉판이 없을 때.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어디 가 있느냐? 벌몸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약이든 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두둑 다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혼종 방법, 봉판을 빼고 왕을 가두고 나서 약재 처리. 이 약재는 혼종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속살만 해도 되고, 코마 H 해도 되고, 비냉볼 해도 다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나한테 맞는 거 여러분들 경험했으니까
내가 계속 여태까지 써왔던 약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이 교육을 안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좀 자신감이 없다. 옛날에 다른 약을 해봤는데도 이상하게 좀 바로 응애가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봉판 분명히 빼고 왕을 가두고 하면은 약재를 하게 되면은 그건 100%입니다. 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봉판 빼고 왕 가두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통 두 통 치밀어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은 지금 우리 전문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군, 200군, 300군 왕 한 번 찾으려면 한 방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비 다 빼야 되는데 그거 어리천연이 다 아니에요. 그 노동력 봉판 빼가지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계절에.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봉판도 안 빼고 왕도 가두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hunting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 골라서 그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수명보다 빨리 죽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돼서 감염이 돼서 빨리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1년에 쭉 해왔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약에 너무 감염이 됐다. 중독이 됐다. 그래서 벌이 빨리 죽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약이 중독이 돼서 빨리 죽는다는 우리가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죠. 어떤 놈이 가서 약에 피해가 죽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약에 과잉을 해서 약에 의해서 죽는 거는 소문 앞에 많이 죽는 걸 봐야지 아 약을 많이 해서 약해구나 이렇게 판단했지 수명이 짧아진다는 아예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비들이 요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약재로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또 노동력을 들어주기 위해서 벌통 뚜껑을 열지 않고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한데 앞으로 또 더 좋은 장비가 나오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또 이제 내년 봄에 벌을 키우고 지금 벌을 남쪽에서 키우는 분들은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또 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